양자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에 조율하기, 몸, 환경, 시간을 넘어서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3차원 현실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인 양자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노력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이 영역은 물리적 우주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과 판연히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뉴턴 물리학의 세계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영역이다. 양자장 혹은 통합장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의 장이다. 시공간 너머에 존재하며 지성 혹은 의식의 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전혀 물리적 혹은 물질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자연의 모든 법칙들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와 정보의 통합장이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정량적인 연구를 계속해왔고 덕분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나는 자기 조직적인 지성 혹은 에너지가 존재하고 그것이 온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이 다소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되묻곤 한다. 폭발 후에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질서정연할까요? 무질서할까요? 대답은 늘 무질서하다는 쪽이다. 그럼 나는 또 묻는다. 그렇다면 빅뱅이라는 대폭발 이후에 어떻게 우주에 이런 질서가 생겨났을까요? 어떤 지성이 있어서 자신의 에너지와 물질을 조직하고 자연의 힘들을 통합해 우주라는 이 걸작을 만들어냈음에 틀림없다. 그 지성, 그 에너지가 바로 양자장 혹은 통합장이다. 양자장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 동식물, 자연물질, 인공물질, 대륙, 태양 그리고 지구 자체를 없앤다고 상상해보자. 그런 다음 태양과 달을 포함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도 없애보자. 그 다음 우리 은하계의 다른 태양계들도 모두 없애고 마지막으로 우주의 모든 은하계들도 없애보자. 그렇게 되면 공기도 없고 눈으로 감지되는 빛도 없어진다. 단지 절대적인 암흑, 진공, 영점장만이 존재한다. 우리도 현재 순간에 하나의 의식이 되어 통합장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무한한 암흑의 공간 물질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들어갈 것이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란다. 이제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곳으로 우리가 육체를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니므로 볼 눈도 없다고 상상해보자. 그뿐 아니라 우리는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볼 능력도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다. 이 양자장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각 알아차림뿐이다. 감각이 아니라 자각하는 것만이 이 영역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자각은 곧 의식이며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것이므로 일단 감각 세상 너머로 나아가 양자장의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식이 더 큰 수준의 주파수와 정보에 연결된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양자장은 비어있지 않다. 양자장은 주파수 혹은 에너지로 가득한 무한한 영역이다. 그리고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장을 물질과 감각 너머에서 진동하는 무한한 양의 에너지로 가득한 세상, 우리가 창조에 쓸 수 있는 에너지에 보이지 않는 물결이 가득한 세상으로 생각하자.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로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창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요컨대 양자장은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양자 우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자각 혹은 의식으로만 존재한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의식과 더 위대한 에너지 속에 무한한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 가능성을 관찰하는 의식 말이다. 하나의 자각이 되어 그 끝없고 광대한 공간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는 어떤 몸도 사람도 대상도 장소도 시간도 없다. 그 대신 미지의 가능성들이 에너지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우리가 이미 살면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는 시공간의 3차원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지의 어둠 속에 충분히 오래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미지의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 앞장에서 현재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나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익숙한 과거를 기억하기를 멈추며 하나의 자각이 되어 이 영원하고 광대한 공간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당신의 몸, 당신이 만난 사람들,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들,
가야 할 장소들, 시간 자체까지 이 3차원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서 주의를 거둬들이면서 말이다.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자가 그 자체가 된다. 그때 당신은 양자장 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약간 뒤로 돌아가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양자 우주를 발견했는지 살펴보자. 아원자 세계의 연구가 그 시작이었다. 과학자들은 이 물질, 우주 속 모든 것의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원자들이 하나의 핵과 하나 이상의 전자들, 그리고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그 공간이 조그만 전자들과 비교해 대단히 컸기 때문에 원자는 99.99999999999%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공간은 실제로 전혀 비어 있지 않다. 모든 공간은 에너지 주파수들의 방대한 배열로 채워져 있고 그 에너지 배열이 서로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정보의 장을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든 것은 비록 단단해 보일지라도 사실 99.99999999999%가 에너지 혹은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우주의 대부분이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은 그 무한한 공간과 비교하면 극도로 미미할 뿐이다. 과학자들은 곧 그 광대한 공간에서 전자들이 움직이는 양식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전자들은 것이 우주의 물질들이 따르는 법칙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전자들은 한순간 여기에 있는가 싶으면 다음 순간 사라졌다. 그것들이 언제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전자들이 무한한 가능성 혹은 개연성 속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관찰자가 무언가 물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찾을 때에만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혹은 정보의 장이 우리가 전자로 알고 있는 입자, 즉 물질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른바 양자 사건 혹은 파동함수의 붕괴. 관찰자가 관찰하기 전에는 전자가 파동으로만 존재하다가 관찰자가 보는 순간 파동성이 깨지고 입자로서 관측되는 현상. 이때 파동함수란 입자가 어떤 위치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을 확률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찰자가 그 전자를 더 이상 관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자마자 그 전자는 다시 에너지로 사라졌다. 다시 말해 물질의 입자 전자는 우리가 관찰하고 주의를 보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주의를 주지 않는 순간 그것은 에너지로, 더 정확하게는 과학자들이 파동이라고 부르는 에너지 주파수 돌아가고 가능성의 상태로 돌아간다. 양자장에서 물질과 마음이 서로 관계하는 방식이 그렇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즉 주관적 의식이 관찰을 통해 전자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의식도 관찰을 통해 인간 존재를 포함한 이 3차원의 현실에 질서와 형태를 부여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매일 똑같은 마음 자세로 삶을 바라보고 과거의 기초에 미래를 기대할 때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장을 우리 인생이라는 늘 똑같은 정보 패턴 속으로 붕괴해버린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쿠, 또 아프겠지 하고 생각하면 곧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시기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물리적 세상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거둬들이면 어떻게 될까? 바로 앞장에서 배운 대로 몸으로 가던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몸이 아닌 존재가 된다. 그때 우리는 감각이 사라진다. 혹은 감각적 활동을 멈추게 된다.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 향하던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아무도 아니게 된다. 다시 말해 부모, 배우자, 형제, 친구, 직장인, 종교인, 정치인,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게 된다. 우리는 인종도, 젠더도, 성적 지향도, 나이도 없는 존재가 된다. 물질 세상 속의 대상과 장소에 대한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도 있지 않은 존재가 된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미래가 있는 직선적인 시간에 대한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아무 시간 속에도 있지 않게 된다. 이때 우리는 현재 순간에 존재하며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자장 속에 있게 된다. 스스로 물질 세상에 속해 있다고 여기지 않거나 물질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로 물질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물질 너머에 있으며 더 이상 자신을 시공간 속에 있는 몸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하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통합장의 무한한 어둠 속에 있다. 앞장에서 설명한 대로 현재 순간에 머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물질 너머의 미지의 세계로 정보 혹은 의식을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들로만 이루어진 세계로 주의와 에너지를 내보내게 된다. 전자로부터 주의를 걷어들이자 전자가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변환되는 것을 발견한 양자 과학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주의를 걷어들이고 과거의 기억을 넘어선다면 우리 인생이 가능성으로 바뀔 것이다. 결국 기지의 것에 집중할 때는 기지의 것을 얻게 되는 반면 미지의 것에 집중하면 가능성을 창조해낸다. 몸, 일, 사람, 시공간에 주의를 보내지 않고 하나의 자가구리가 이 끝없는 어둠의 공간 속에 깨어있음을 자각하는 으로서 그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리고 미지의 것에 에너지를 오래 투자하면 할수록 우리는 살면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가능성을 더 많이 창조하게 될 것이다. 뇌는 변한다. 몸을 가진 누군가로 존재하는 한 양자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수 없다. 단지 하나의 의식이나 자각, 생각이나 가능성으로 존재하며 물질 세상 속의 모든 것을 떠나 오로지 현재 순간에만 사는 아무도 아닌 사람일 때에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장에서 말했듯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똑같은 감정에 대한 화학적 중독에서 최소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기를 멈추고 물질 입자의 3차원 세상으로 보내는 주의를 걷어들여야 하며 그 대신 에너지 혹은 가능성 파동에 주의를 보내야 한다. 양자 세상에 머무는 이런 경험이 우리 뇌에 커다란 변화를 낳으리라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 변화는 첫째, 자신이 물질 세상 너머에 있다고 인식한다는 말이 외부로부터 어떤 위험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이때 우리의 뇌에서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심피질, 즉 우리의 의식적 마음이 자리하는 부위가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흥분이 가라앉고 훨씬 더 전체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우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휘둘리며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 뇌파를 아주 무질서하고 일관성 없이 발화시키는지 살펴보았다. 그때 우리 몸도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극도로 집중하며 그 집중 대상이 한 사람에서 다른 어떤 일로 다시 어떤 장소와 시간으로 미친 듯이 너를 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기지의 것들 각각에 상응하는 다양한 신경망들을 활성화시킨다. 현재 순간에 빠져들어 이 영원한 물리적인 것이하곤 아무것도 없는 이 무한한 정보의 장을 자각하게 되면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몸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어떤 장소나 시간도 생각하거나 분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뇌 속 다양한 신경망들을 더 이상 활성화시키지 않게 된다. 나아가 외부 환경 속 물질 대상, 사람, 장소, 몸, 시간 같을로 향해 있던 좁은 초점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공간의 에너지에, 정보에 둠으로써 그 광대하고 무한한 어둠을 자각하게 되면 이때 우리의 뇌가 변하기 시작한다. 나눠져 있던 뇌의 부분들이 통합되어 일관성 있는 상태로 되어간다. 각각의 신경 공동체들이 서로에게 접근해서 더 큰 공동체를 형성한다. 신경 공동체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조직화되고 통합된다. 뇌에서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는 뜻이다. 뇌가 일관성 있게 움직이면 우리도 일관성을 갖게 된다. 뇌가 질서를 찾으면 우리도 질서를 찾고 뇌가 잘 작동하면 우리도 잘 작동한다. 간단히 말해 뇌가 더 전체적으로 기능하면 우리도 더 온전하다고 느낀다. 즉, 우리가 하나의 자각으로서 통합장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또는 통합장에 주의를 둠으로써 통합장을 더 자각하게 되면 우리 몸도 더 온전해지고 더 통합된다. 통합장이란 말 그대로 통합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뇌파의 꼭대기고 점화, 아래 골짜기 저점들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다. 일관적인 뇌파는 질서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다. 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리듬을 따르고 같은 박자의 춤을 추며 같은 주파수를 공유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 결과 소통이 쉽다. 뇌파들이 말 그대로 같은 파장을 갖는 것이다.
반대로 뇌파들이 비일관적이면 뇌와 몸의 각 부분에 보내는 전기화학적 메시지 혹은 신호들이 서로 뒤엉키고 불규칙해지며 따라서 몸도 균형을 잃고 최적 상태에서 멀어지게 된다. 우리가 양자장으로 들어갈 때 우리 뇌에서 보이는 두 번째 변화는 뇌파가 느린 주파수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즉, 베타파에서 일관성 있는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뇌파가 느려질 때 우리의 의식이 사고, 기능을 하는 심피질에서 나와 중내변 연계로 이동하며 거기서 우리 몸의 잠재의식적 운영체계인 자율신경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계는 소화,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혈당 조절, 심박 유지, 항체 생성, 세포 재생을 비롯한 우리 몸의 수많은 기능들을 관장하는 신경체계로 과학자들은 대개 이 자율신경계는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율신경계이다. 자율신경계의 주요한 기능이 우리 몸의 질서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뇌가 균형을 유지하고 따라서 몸도 균형을 유지한다. 우리가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닌 존재로서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고 오직 현재 순간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 뇌는 더 일관적이고 더 통합적으로 작동한다. 바로 이때 자율신경계가 전면에 나서서 몸을 치유하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의 의식이 자율신경계의 의식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자율신경계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우리가 순수 의식, 순수 자각이 되고 뇌파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나아가 세타파로 바꿀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치유하는 법을 우리의 의식적 마음보다 훨씬 잘 아는 자율신경계에게 길을 비켜주게 되고 이에 자율신경계가 마침내 전면에 나서서 집을 깨끗이 청소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일관적인 뇌가 하는 일이 그렇다. 우리는 삶 속에 미지의 새 가능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과학자들이 관찰하기를 멈추자 물질적인 전자가 양자장 안에서 비물질적인 에너지로 다시 확장된 것처럼 우리가 고통이나 일상의 일들, 문제를 더 이상 관찰하지 않을 때 그것들도 에너지로, 무한한 가능성들로, 순수한 잠재성으로 돌아갈 것이다. 오직 이 시공간 너머의 강력한 곳,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그곳에 우리가 존재할 때에만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2016년 워싱턴 주 타코마에서 있었던 나흘간의 고급 과정 워크숍에서 우리 팀은 실험을 통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증명했다. 우리는 워크숍 참가자 117명의 뇌파를 뇌전도 신경 세포들 사이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기술을 이용해 측정했다. 측정은 워크숍 시작할 때와 끝날 때 2번 시행했다. 우리는 뇌 기능의 2가지 점에 주목했는데 그 첫 번째로 얼마나 빨리 명상 상태 알파파 상태에서 최소한 15초 이상 머무르면 명상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보았다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측정했다. 그리고 워크숍이 끝날 무렵에는 참가자들이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18%나 더 빨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깊은 잠재의식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델타파와 보통 높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고베타파의 비율을 측정했다.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대개 고베타파가 많고 델타파가 적다. 우리는 명상 상태, 특히 양자 영역으로 들어가서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는 상태가 그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사실이 그랬다. 참가자들은 고베타파를 평균 124% 줄였고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뜻, 델타파를 평균 149% 늘렸다. 명상을 하면서 하나임을 느꼈다는 뜻, 그리고 고베타파와 비교해 델타파가 62% 더 늘어났다. 이 모든 일이 단 나흘 만에 일어났다.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대단히 큰 향상을 이룬 것이다. 에너지 바꾸기, 분명한 의도에 고양된 감정 더하기, 관대한 현재 순간이라는 양자장 속의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스위스팟에 도달했다면 이제 어떻게 그 잠재성들, 그 비물질적 가능성들을 3차원 물질 세상 속의 현실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려면 2가지, 즉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이 필요하다. 분명한 의도란 말 그대로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이고 세세할수록 좋다. 멋진 휴가를 즐기고 싶다고 하자. 어디에 가고 싶은가? 무엇을 타고 가고 싶은가? 누구와 가고 싶고, 그곳에서는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어떤 숙소가 좋은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고 싶은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료를 마시고 싶은가? 짐은 어떻게 싸겠는가? 집으로 올 때 무엇을 사가지고 오겠는가?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것이다. 상세할수록 좋다. 그리고 생생할수록 좋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문자로 나열해보라. 앞장에서 말했듯이 의도를 가진 그 생각들이 바로 당신이 통합장 안으로 보내는 전화이다. 이제 당신은 그 의도의 사랑, 감사, 고무, 기쁨, 흥분, 경외, 경탄 같은 고양된 감정을 덧붙여야 한다. 의도한 일이 일어났을 때 느끼게 될 감정을 미리 느끼는 것이다. 높은 에너지를 수반하는 이 고양된 감정은 당신이 통합장 안으로 보내는 자아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전하 당신의 의도와 자아 고양된 감정을 결합할 때 당신은 자신의 존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당신만의 전자기 서명을 하나 창조하는 것이다. 고양된 감정이란 곧 진심 어린 감정이다. 방금 언급한 감정들을 느낄 때 보통 우리는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우리의 에너지가 가슴 쪽으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의도를 내 무언가를 주고 돌보고 믿고 창조하고 서로 만나고 안전을 느끼고 봉사하고 감사할 때 느끼는 그런 멋지고 고양된 감정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몸을 둘러싼 에너지와 정보에 보이지 않는 장으로부터 끌어온 스트레스 감정들과 달리 이 진심 어린 감정들은 몸의 에너지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가슴이 열렸을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뇌의 경우에도 그렇듯 심장도 더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뛰게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상당한 양의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우리를 통합장에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심장의 바로 그런 작용이다. 그리고 의도 전하를 에너지 자아와 결합시킬 때 우리는 새로운 전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에너지는 주파수이고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 고양된 에너지이다. 기억할 건 양자장 속의 가능성들은 단지 전자기 주파수들로만, 즉 정보를 가진 주파수들로만 존재하며 우리의 물질적 감각으로는 그것들을 인식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신이 방출하는 새로운 전자기 신호만이 그것과 진동이 일치하는 통합장 속의 전자기 주파수를 끌어들일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의 에너지가 통합장 속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잠재성과 진동이 일치할 때 당신은 그 새로운 경험을 당신 쪽으로 끌어오기 시작한다. 당신 스스로 미래를 끌어들이는 소용돌이가 될 때 그것이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다. 뭔가를 얻으려고 어디를 갈 필요도 없다. 이것은 물질로 물질을 바꾸려는 부질없는 시도이다. 당신은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는 순수한 의식이 되어 당신의 에너지, 즉 당신이 방출하는 전자기 신호를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원하는 미래가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에너지가 물질화된다. 당신은 말 그대로 새로운 미래의 에너지에 조율해 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 통합장이라는 관찰자가 당신이 새로운 운명을 관찰하는 모습을 관찰할 것이고 당신의 창조를 지지해 줄 것이다. 더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복잡한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데 고양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양자장에서 관찰할 때 만약 자신이 희생자라는 생각을 갖고 관찰하거나 무언가에 괴로워하거나 힘이 없다거나 불행한 상태에 있다고 느끼면서 관찰한다면 우리의 에너지는 의도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의도했던 새로운 미래를 불러오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과거만 다시 불러올 것이다. 원하는 것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는 분명한 의도를 낼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은 이미 미래에 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의 그 익숙한 좌절의 감정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면 우리 몸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그 익숙한 과거라고 믿어버린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이고
고양된 감정은 생존 감정보다 높은 주파수를 띈다. 그러므로 변화를 이뤄내고 싶다면, 예를 들어 죄책감, 고통, 두려움, 분노, 수치심, 무가치함 같은 감정을 넘어서고 싶다면 그보다 더 큰 에너지 수준에서 그 작업을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낮은 진동의 에너지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꿈을 담아낼 수 없다. 그저 그 제한된 감정들에 상응하는 의식의 수준 정도만 담아낼 뿐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제한 없이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 제한된 느낌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자유를 원한다면 자유를 느껴야 한다. 또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온전한 에너지를 먼저 느껴야 한다. 감정이 고양될수록 우리는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러면 이 물질 세상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빨리 원하는 인생을 실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긴장을 풀고 더 큰 마음적 통합장의 의식이 우리에게 딱 맞는 일을 이루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사실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도무지 연유를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그 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직선적인 시간 너머의 영역에서, 즉 시간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양자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무슨 일이 순식간에 생겨날 수 있다. 프랑스의 르네 페크 박사는 방금 부화한 병아리들을 통해서 의도의 힘을 입증했다. 갓 태어난 병아리는 어미 닭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그때부터 어미 닭을 졸졸 따라다닌다. 하지만 부화할 때 어미 닭이 없을 경우에는 처음 눈에 들어오는 움직이는 대상을 뇌에 각인시킨다. 예를 들어 사람을 제일 먼저 보았다면 어미 닭 주위를 돌듯 사람을 졸졸 따라다닌다. 페크는 이 연구를 위해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을 하나 특별 제작했다. 이 로봇은 무작위로 움직이되 절반은 왼쪽으로 절반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대조 실험으로 페크는 먼저 이 로봇을 병아리가 없는 상자 안에 넣고 움직임을 기록했다. 로봇은 그 상자 안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움직였다. 그 다음 페크는 방금 부화한 병아리들이 맨 먼저 로봇을 보게 했다. 예상대로 병아리들은 로봇을 어미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다. 그런 각인 과정 후 페크는 병아리들을 상자 밖으로 꺼내 한쪽에 미리 만들어둔 우리 안에 넣었다. 병아리들은 그 우리 안에서 로봇을 볼 수는 있지만 따라다닐 수는 없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놀랍기 그지없었다. 어미즉 로봇 근처로 가겠다는 병아리들의 의도가 무작위로 움직이던 로봇에게 실제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로봇은 더 이상 상자 안 전체를 골고루 움직이지 않고 병아리들과 가까운 반쪽 안에서만 움직였다. 병아리들의 의도가 컴퓨터로 조작되는 로봇의 움직임을 저 정도로 바꿀 수 있다면 미래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보라. 통합장 안에서 실제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주의와 의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온다. 우리는 천재가 될 수도 있고 풍족한 삶을 즐길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신비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새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으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기억할 것 모든 가능성은 양자장 속에서 전자기적 잠재성으로 존재한다. 그것들은 아직 이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다. 그것들은 정보를 담은 주파수 혹은 에너지로만 존재한다. 우리는 그 주파수에 조율하고 그 가능성을 관찰해서 그것이 이 시공간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와 의도를 가지고 그 정보와 에너지에 접촉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잠재성들로 가득한 광대한 통합장 내의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의 의식 및 에너지와 하나가 된다면 양자장 속의 잠재성을 관찰하는 것은 마치 물질 세상에서 우리의 손을 인식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즉, 우리는 이미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은 이미 존재한다. 미래의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추고 양자장 내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관찰할 때 무한한 에너지장이 입자로 붕괴하는 양자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3차원의 물리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상을 끝내고 일어날 때 비록 우리가 다시 3차원의 물질 세상으로 돌아올지라도 일에 맛보리라 기대한 그 고양된 감정을 미리 경험했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도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혹은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느끼며 일어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우리는 자신의 새로운 미래에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미래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것은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없다. 그 결과 당신은 새로운 자아로 물질보다는 에너지에 더 가까운 존재가 된 기분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잊어버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생각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 다시 과거의 자아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또다시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또다시 과거의 익숙한 감정, 익숙한 낮은 에너지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감정은 과거의 똑같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 순간 당신은 기지의 세상에 꼼짝없이 갇혀 지내기로 선택을 한 것이 된다. 과거 감정에 익숙한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미래의 에너지와 결별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선택한 미래의 가능성의 주파수를 계속 맞추어 나가며 그것과 익숙해질 때 우리는 명상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예컨대 은행에서 줄을 서 있을 때에도 그것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차가 막힐 때에도, 면도를 할 때에도, 요리를 할 때에도, 산책을 할 때에도 그 미래의 가능성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명상을 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처럼 눈을 뜨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 현재 순간에 머물면서 미래의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출 때마다 그 미래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만 기억하자. 그리고 그런 일을 자주 또 정확히 할 때 우리는 과거, 현재 현실에서 미래, 현재의 현실로 우리 몸을 생물학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 말은 과거의 기록처였던 우리의 뇌가 우리를 미래로 데려다 줄 신경학적 지도가 된다는 뜻이다. 동시에 현재 순간에 미래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우리 몸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몸을 그 새로 고양된 감정에 길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고 분명한 의도로 선택한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몸을 바꿀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미래 모습을 띠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제이스, 양자 세상으로 가다. 우리 집 큰아들 제이스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산타 바바라에 있는 고급 군용 카메라를 제작하는 꽤 큰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자 스타트업에서 일하겠다며 샌디에이고로 옮겨갔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곳 경영진에 실망하고 사직하고 말았다. 제이스는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서퍼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지를 7달 동안 여행하기로 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짰다. 마침내 여행 가방을 꾸렸고 서핑보드를 챙겨 길을 나섰다. 그리고 멋진 시간을 보냈다. 여행을 떠난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 제이스가 뉴질랜드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다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할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전에 했던 일보다는 나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방식을 좀 달리 해보고 싶어요.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게 아주 많아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말했다. 양자장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잠재성의 상태로 있을 거야. 내가 찾는 새 일에 조율되기만 하면 돼. 종이를 한 장 꺼내놓고 제 new job, 즉 새 직업을 뜻한다라고 쓴 다음 그 주변으로 2줄로 구불구불하게 원을 그려봐. 전자기장을 표시하는 거야. 잘 듣기 바란다. 이 장 끝에서 명상을 하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연습을 하게 될 것이다. 제이스가 원을 다 그리고 나자 내가 다시 말했다. 그 제이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야.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분명한 의도이기도 하지. 이제 내가 정확하게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분명히 말해야 해. 그러니까 내가 새 직업을 찾는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쭉 적어보는 거야. 새 직업을 가리키는 문자 제이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으면 좋겠는지 써보라는 말이야. 그리고 밑에 의도라고 쓰고 새 직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봐. 원하는 것은 뭐든 다 적어.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지만 빼고 다 적는 거야. 저는 한 곳에 매여서 일하는 건 싫어요. 제이스가 말했다. 최소한 전에 벌었던 만큼은 벌어야겠죠?
그것보다 더 벌면 좋고요. 반년에서 1년 정도만 계약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어요. 좋아. 뭐 또 더 원하는 건 없니? 내가 물었다. 아, 네. 상사 없이 뭐든 제 스스로 결정하고 제가 직접 팀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요. 제이스가 말했다. 좋아. 지금 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내가 말했다. 이 문자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방금 내가 적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니? 제이스가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다시 제이스에게 실제로 그런 직업을 가지면 느낌이 어떨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의도라고 적은 거 아래나 옆에 이번에는 고양된 감정 내 미래의 에너지라고 써볼래. 그리고 그 감정들을 하나씩 써봐.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내가 말했다. 힘이 나고 살아가는 게 즐겁고 자유롭고 감사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제이스가 말했다. 바로 그 직업을 끌어오는데 사용될 고양된 감정들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을 잘 정리만 하면 된다. 너는 지금 휴가 중이고 서핑 말고는 그리 할 일도 없을 테니 시간이 아주 많잖니. 내가 말했다. 미래를 창조하기에 딱 좋은 때야. 매일 양자장에 새로운 신호를 쏘아 보내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제이스가 그러겠다고 했다. 나는 현재 순간을 찾아내고 에너지를 모아서 양자장에 미래에 대한 의도를 전달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했다. 에너지를 육체 너머의 공간으로 방출하는 동안 너는 그냥 마음속으로 그 상징, 제에만 집중해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진동을 찾아 맞추는 거지. 내 의식이 그 에너지에 오래 머물수록, 다시 말해서 내 미래의 에너지를 오래 의식할수록 그 일을 불러올 가능성이 더 커질 거야. 그러니까 매일 내 미래의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춰 통합장 속으로 내가 쏘아보내는 것이 뭐든 그것이 곧 내 운명을 바꾸는 실험이라는 점을 기억해. 그 순간에 내 에너지와 진동을 같이 하는 어떤 잠재적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이 널 찾아낼 거야. 자, 제이스, 할 수 있겠지? 물론이죠. 제이스가 대답했다. 내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 상태에 일단 들어갔다면 난 내가 새로운 직업을 찾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어떤 일들을 할 것 같으니? 어떤 경험을 할 것 같고? 그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미리 그 미래를 살아보라는 말이야.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는 너의 미래를 떠올리기만 하면 돼. 사람들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들을 계속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아들에게 꼭 그런 식으로 새 직업을 구했을 때 일어날 멋진 일을 계속 떠올려보라고 말했다. 항상 서핑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같이 일할 사람들은 능력이 아주 좋아. 그리고 집과 차를 살 정도로 돈도 저축할 수 있고 말야. 나는 제이스를 고무시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재밌게 지내. 앞장에서 말한 피아노 연주자와 근육 단련자들처럼 제이스도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자신의 뇌와 몸의 미치를 핥어였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가 주의를 두는 곳이 내가 에너지를 보내는 곳이니까 그 새로운 미래에 내 주의와 에너지를 투자하기 바란다. 내 몸이 매일 아침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샤워를 하는 것과 즉 기지의 것을 따르는 것과 똑같이 이 과정을 계속한다면 내 몸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미지의 것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제이스는 매일 명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달 후 제이스가 돌아왔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녕? 아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통화할 수 있어요? 오호, 드디어 왔구나.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었다. 아주 좋아요. 제이스가 대답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내 아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다시 독립할 때까지 내가 도와주면 되잖니. 하지만 내 아내 선생이 아버지를 이겼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 참 멋진데 이제 진짜로 뭔가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거 아니니? 너는 지금 미지의 세상에 있어.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제이스의 불만이 느껴졌지만 나는 내 아들을 믿었다. 더 잘 집중해서 해야 할 일들을 현명하게 해나갈 것이다. 압박감이 커졌으므로 제이스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제이스는 대학 친구들을 만나러 산타 바바라로 갔지만 친구들은 다 매년 하는 나흘짜리 스노보딩을 하러 가고 없었다. 나흘이 지날 즈음 제이스는 집으로 오기 전 다시 한번 산타 바바라에 들렀는데 그때 우연히 한 서핑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역시나 우연히 그곳에 들른 세계 최고의 서핑보드 핀 디자이너를 만나게 되었다. 대화를 나눈 지 몇 분도 안 돼 그 디자이너가 제이스에게 서핑보드 핀을 디자인할 기술자를 찾고 있다고 말을 했다. 나와 함께 그쪽 분야에 혁신을 불러올 사람을 찾아요. 반년에서 1년 정도 일이 있을 테고요. 자율적으로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품질이 뛰어난 물건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을지 당신도 짐작할 것이다. 제이스는 1년 계약으로 그 일을 따냈고 언제든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다. 이전에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서핑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새 직업을 사랑에 맞이 않는다. 제이스는 나에게 좋아하는 일을 할 뿐인데 이렇게 돈을 받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같은 문자를 보내곤 한다. 상사 없이 자율적으로 일하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으며 핀을 하나씩 제작할 때마다 시험 삼아 서핑도 실컷 한다. 제이스는 현재 자기 인생을 더없이 사랑한다. 제이스는 그 일을 얻기 위해 이력서를 보낼 필요도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쓸 필요도 없었다. 면접을 보러 갈 필요도 없었고 지원 신청서를 쓸 필요도 없었다. 새 직업이 제이스를 찾아온 것이다.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저 외부 세계의 모든 것들에 더 이상주의를 두지 않게 된다. 우리 안과 밖 모든 곳에 있는 지성의 통합장과 함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로부터 주의를 걷어들이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내면으로 들어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의식과 마침내 함께할 수 있다.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는 그 의식에 정렬되는 순간 우리는 마치 거울 속에 자신을 보듯 그 의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보여준 것을 그 의식이 우리에게 비춰줄 것이다. 전혀 물질적이지 않은 공간에 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또 그곳에 주의와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우리는 통합장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무한한 잠재성의 재단에 다다를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에너지를 바꿀 때 우리 삶이 바뀐다. 미지의 것을 믿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즉 3차원 세상의 물질적 감각적인 자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내면에서 하나임과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결핍, 분리감, 이원성, 질병, 그리고 분열된 인격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온전해질 때 우리 몸도 온전해진다.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다. 빠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지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가능성 혹은 잠재성의 형태로 양자장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잠자코 관찰할 뿐이며 거기에 주의와 에너지를 기울임으로써 그것들을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묻고 싶다. 양자장 속에서 오늘도 당신에게 발견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조율 준비. 이 명상을 하려면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원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전자가 물질로 붕괴하기 전에 양자장의 에너지 혹은 주파수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경험도 양자장 속에 에너지 혹은 주파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바로 그 에너지 속으로 이제 당신이 조율에 들어가려 한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단지 잠재성의 주파수에 조율했을 뿐인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 사람들이 있다. 암세포 수치를 낮추기도 하고 종양이 사라지기도 한다. 또 원하던 멋진 직업을 갖게 되기도 하고 공짜 휴가를 가기도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도 한다. 돈을 더 많이 번다거나 심오한 신비 체험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복권에 당첨되기도 한다. 우리 팀이 그동안 목격해 온 일들이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함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하고 싶은 새로운 경험이 있다면 그 일을 상징하는 단어를 하나 생각한다. 그리고 종이에 그 단어를 적는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적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적는 행위 자체가 당신이 그 경험을 원한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 단어를 둘러싸고 구불구불한 원을 2개 그린다. 앞으로 양자장 속에 들어있는 그 경험의 잠재성에 연결되기 위해
당신 몸 주위로 생성시킬 필요가 있는 전자기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그 글자의 의미를 부여해 의도를 더 분명하게 한다. 원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중 최소한 4가지를 적는다. 단 그 일이 언제 일어나길 바라는지 시간은 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더 좋은 직업을 갖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지금보다 매년 5만 달러 더 번다. 훌륭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나만의 팀을 꾸린다. 넉넉한 경비를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한다. 회사에서 특별 의료 혜택과 상당량의 스톡 옵션을 준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다. 이제 같은 종이에 그렇게 상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적어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힘이 느껴진다.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 감사하다. 자유롭다. 경이롭다. 삶이 좋아진다. 기쁘다. 자존감이 든다. 원하는 것은 뭐든 적어보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다면 감사하기부터 해보라. 감사하기는 효과가 좋다. 감사는 보통 무언가를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감정이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몸에게 원하는 일이 이미 일어났음을 알리는 감정적 신호인 셈이다. 감사를 표현하거나 고마움을 느낄 때 우리는 이미 원하는 것을 받는 상태에 있다. 감사할 때 무의식적 마음인 우리 몸은 그 미래의 현실이 현재 순간에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방금 당신이 써내려간 그 다양한 감정들이 당신의 의도를 전달할 에너지이다. 우리는 지금 이성적인 과정이 아니라 감정적인 과정을 따르고 있다. 당신은 그 감정들을 정말로 느껴야 한다. 그 미래가 발생하기 전에 그 미래가 어떤 느낌일지를 당신 몸에게 감정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이다. 이제 당신은 명상을 할 준비가 다 되었다. 에서 새로운 잠재성의 조율학이라는 CD를 구입하거나 MP3를 다운받은 다음 내 지시대로 따라하기 바란다. 물론 혼자서 할 수도 있다. 명상 새로운 잠재성의 조율하기. 먼저 몸의 각 부분들과 그 주변의 공간에 주의를 집중하자. 이 명상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배울 것이다. 여기서는 몸 주변의 공간에 집중하는 것이 뇌파를 비일관적인 베타파에서 일관적인 알파파와 세타파로 바꾼다는 사실만 알아두자. 당신 눈 뒤쪽에 방대하고 무한한 공간, 머리의 에너지 센터, 목구멍과 뒤통수 사이, 그리고 머리 위의 공간을 알아차린다. 그런 다음 목의 에너지 센터와 목구멍 뒤쪽, 목 바깥, 가슴 센터, 몸통 주변, 배꼽 뒤쪽의 공간으로 주의를 옮겨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엉덩이 주변의 무한한 암흑의 진공 속에 있는 공간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몸의 각 부분들로 옮겨가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각각의 공간을 느끼고 알아차리며 그 순간에 머문다. 당신이 앉아있는 방, 그 공간의 방대함을 알아차린다. 그 다음 의식을 더 확장시켜 방, 너머 우주 공간의 방대함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우주 공간의 방대함을 알아차린다. 이제 당신의 몸과 환경, 시간에 기울이던 주의를 걷어들이고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은 순수한 의식이 되어 그 무한한 암흑의 공간,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끝없는 세상으로 의식을 펼칠 때가 왔다. 딴 생각이 든다면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때마다 다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비물질의 공간으로 주의를 돌려 그 안에 계속 머무르도록 한다. 종이에 적어둔 것을 떠올리며 양자장 속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성, 당신이 조율하기 바라는 그 잠재성에 대해 생각한다. 당신 안과 주위의 모든 곳에 있는 미래의 잠재성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 미래에 당신의 주파수를 조율한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존재의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고 완전히 새로운 전자기 서명을 양자장 속으로 방출하게 된다. 당신의 에너지와 그 잠재성 에너지의 진동이 일치할 때 새로운 사건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당신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단 몇 번의 명상만으로 당신이 원하는 미래가 펼쳐지지는 않는다. 그 일은 일주일 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일어날 수도 있으며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되어 새로운 전자기 서명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기억하고 그 미래를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머릿속 시연을 통해 느끼기 시작한다. 종이에 쓴 고양된 감정들을 떠올리며 최대한 실제처럼 느껴본다. 그 미래가 어떤 느낌일지를 당신 몸에게 감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가능성의 무한한 세상에 하나의 씨앗을 심어라. 그리고 우주에 더 큰 마음이 씨앗을 발화시키도록 내맡겨라. 마지막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몸을 축복하라. 당신의 인생, 도전, 영혼, 과거, 미래를 축복하라. 당신 안의 신성을 축복하라. 그리고 가슴을 열고 새로운 삶을. 그것이 아직 펼쳐지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 천천히 당신이 있는 방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눈을 뜬다.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동시성과 새로운 가능성들이 당신을 찾아내도록 허용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